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치료보다 훈련 먼저입니다. 아프거나 병이 났을 때 치료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네,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먼저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가 진단을 하죠. 네, 그리고 그 전문가가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약, 한의사라면은 한약, 그 다음에 식품, 특별한 건강, 기능식품이라 해서 식품,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죠. 좀 더 나가면은 주사, 침, 시술, 더 나아가면은 이제 어떤 기구 또는 기기, 의료기기라 그러죠. 네, 기기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면은 이제 수술, 아니면 이제 큰 기계를 사용해서 방사선 치료,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요즘 이제 마음의 병이 많다 보니까요, 심리 치료라고 이제 치료를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요, 스스로 진단하기도 하고요, 또 스스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들 중에서 그냥 전문가의 손을 안 빌려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스스로 치료하기도 합니다. 네, 이걸 이제 자가 치료라고 하죠. 네, 자가 치료라고 하더라도 치료는 치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닥터유가 치료보다는 이제 훈련을 제시를 하죠. 완치 훈련이라고 합니다. 치료는요, 누가 주도를 하나요? 전문가가 주도를 하죠. 전문가가 진단을 하고 전문가가 치료를 하죠. 반면에 훈련은 본인이 주도를 합니다. 이 훈련을 받는 분들 중에서 닥터유와 직접적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닥터유가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네, 본인이 주도를 하고 닥터유를 이용하는 거죠. 치료라고 할 때는요, 전문가하고 환자 사이의 관계가 되죠. 전문가 환자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상하 관계죠. 네, 의사가 또는 전문가가 지시를 하고 환자가 따르고. 반면에 훈련에서는요, 지시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동료 관계라고 하는데요. 목적이 같습니다. 네, 목적이 같고 역할이 다를 뿐이죠. 네, 훈련은 본인이 하는 거고 그걸 함께 하는 게 이제 닥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호칭도 이게 다릅니다. 저는 함께 할 때는요, 닥터유는 이제 누구누구님, 환자라고 부르지 않죠. 예,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환자라고 안 부릅니다. 누구누구님 이름을 부르죠. 누구누구 씨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또 오신 분들도요, 닥터유를 닥터라고 부르지 박사님, 원장님, 교수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네, 그 차이가 되겠죠. 치료의 결과는 뭐에 달려 있을까요? 네, 전문가의 능력에 달려 있거나 아니면은 전문가가 사용하는 그 방법의 효과에 달려 있겠죠. 네, 반면에 훈련의 결과는요, 본인이 그 훈련을 얼마나 제대로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 사실은 그 완치하는 과정에서 완치뿐만이 아니고요, 훈련은요, 차이가 뭐냐면은 능력의 성장까지 성취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치료와 훈련의 차이 좀 더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함께 그림을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이라는 것은 이제 원인이 있습니다. 내 몸, 내 마음, 내 삶의 원인이 있거나 아니면 환경의 원인이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정말 병이 생깁니다. 질병이 생기고 고통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거죠. 그대로 놔두면은 악화가 되거나 합병증이 생긴다. 네, 그래서 여기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약과 시술 등을 통해서. 그러면은 요 질병과 고통은 원인이 아니죠. 결과거든요. 요거에 대한 치료. 이게 이제 바로 결과 치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화와 합병증을 막자라고 하는 거죠. 닥터유가 이제 의사 된 지 40년입니다. 40년인데 20년은 저도 이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결과 치료를 했죠. 네, 그런데 제가 치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이것을 보통 3개월을 넘긴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3개월 내에 이제 효과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낫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속이 됩니다. 그 지속되는 이유는요, 원인을 치료한 게 아니거든요. 결과를 치료한 거지. 그러니까 원인이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재발 또는 악화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결과 치료입니다. 반면에요, 훈련은 뭐가 다르냐? 네, 훈련은 이제 원인을 치료하는 거거든요. 다시 똑같이 합니다. 몸, 삶의 원인과 환경의 원인이 있고 질병과 고통이 생기고 그래서 생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생긴 결과, 질병과 고통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결과 치료를 내가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다시 이게 원인이 됩니다. 네, 이게 악화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악순환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은 뭐냐? 이 세 가지를 다 해결하는 것. 지금 당장 질병과 고통이 크다. 그러면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여기다 필요하면은 이제 이걸 해결하는 게 약이니까, 약이나 시술이니까 필요하면은 그걸 사용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네, 원인과 이쪽 원인을 갖다 동시에 해결하는 거죠. 네, 그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몸만삼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 이걸 쉽게 하기 훈련이라고 하고요. 생각과 반응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을 내가 완치 원학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치료는 결과를 치료하는 것이고 훈련은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고요. 두 번째 차이는요, 이 병은요 정말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뭐 수만 가지가 있죠. 따라서 치료법도요 수만 가지 또는 뭐 한 병에 대해서 치료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요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요 원인은요 의외로 단순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늘 그 원인이 그 원인이거든요. 몇 가지 안 되잖아요. 네, 제일 흔한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힘듦과 지나침, 두 번째가 쉬지 못함과 비숙면, 예민함, 생각 과다, TV, PC, 스마트폰 많이 하기, 그리고 만성 탈수, 운동 부족, 비만,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거의 모든 병들의 공통 원인이거든요. 단순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치료법은 정말 많지만은요, 훈련법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한테 공통적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차이는 뭐냐? 치료는 목표를 뭘로 할까요? 네, 병이 생기기 이전 상태로의 회복입니다. 반면에 훈련은요, 회복 정도가 아니죠. 완치 정도가 아니고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능력의 성장까지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는 그림을 보면서 같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와 훈련의 차이인데요. 이제 증상을 보면요. 치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증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약을 먹는다고 칠까요? 약을 먹으면요. 증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좋아집니다. 근데 약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증상이 다시 생기겠죠. 그런데 굉장히 미묘한 차이지만은, 제가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좀 크게 드렸지만, 미묘한 차이지만은 사실은 증상이 더 악화됩니다. 그런데 약의 효과를 봤기 때문에 여기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증상이 악화되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또 약을 쓰면 또 좋아집니다. 이것을 갖다가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더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는 거의 즉시 증상에 대해서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요, 훈련은 어떻게 될까요? 훈련은요, 효과가 지지부진합니다. 미미합니다. 근데 그게 누적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누적이 돼가지고 결국은 완치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의 과정을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이제 그걸 거꾸로 본 건데요.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다가 나중에 이제 완치에 이르게 되는 것. 증상만 보면요, 그것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죠. 이게 낫는 건가, 안 낫는 건가. 근데 시기를 보면은요, 빠른 분들은 뭐 3일, 뭐 일주일, 2주 정도면은, 2주 정도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차이가 나네,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통 여기까지, 완치까지 이른 경우가 보통은 이제 3개월이죠. 3개월이면 완치가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또, 치료와 훈련의 차이입니다. 그동안은 뭐 이제 치료밖에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제 병이 났다, 아프다 그러면은 먼저 치료를 생각해야 되겠죠. 네, 치료를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흔히 듣는 말이 이거 아니겠어요? 치료하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 악화되고 합병증이 생긴다. 그래서 치료를 제때 받아야 된다. 병원 가면요, 왕왕 듣는 말이 이겁니다. 뭐 저도 과거에는 제가 했었던 것 같고요. 왜 이제 왔느냐? 치료 시기를 놓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완치훈련이 많은 분들한테 이제 알려져 가지고요. 이제는 완치훈련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제 치료도 있고 완치훈련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를 먼저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제 질문이 되겠죠. 치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할 것인가? 아니면 훈련을 먼저 하고 치료를 할 것인가? 네,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치료는요, 뭐 이미 다 경험들 해보시겠지만은 부작용이 없는 치료라는 것은 없습니다. 뭐 많든 적든 간에. 반면에 훈련은요, 부작용이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본인이 하는 건데 무슨 부작용이 있겠어요? 네.
근데 이런 분들 계시긴 하세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지나치지만 않는다면은 훈련 그 자체로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훈련은 뭐 빠른 분들은 3일, 네, 당장은 아니더라도 즉각 효과는 없더라고 하더라도 빠른 분들은 3일, 일주일, 뭐 열흘, 한 2주 정도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3개월이면 완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2주 정도는요, 해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2주 만에 뭐 지나치게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테니까요. 네. 그래서, 완치 훈련을 먼저 해도요, 전혀 손해볼 게 없다는 거죠. 그래도 정 못하겠다. 아니면 나는 정말 뭐 훈련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그때 치료를 선택해도 전혀 늦지 않다는 거죠. 이런 다른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치료를 하고 있어요. 뭐 약을 현재 먹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는 훈련으로 전환하셔도 됩니다. 이미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약을 먹고 있다 그러면은 완치를 하면은 약을 끊고 완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훈련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효과가 누적돼서 서서히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병이 정말 완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완치가 된다는 건 뭐겠어요? 네, 약을 먹고 있었다면 약에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약을 끊고서 훈련하는 게 아니고요. 훈련을 하면서 완치가 돼 가면서 약을 서서히 줄여가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치료 중인 분들은 완치 훈련으로 전환하시면 되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진단이 모호한 경우, 네, 진단이 모호하면은 치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치료도 또 모호하겠죠. 네, 사실 치료가 모호할 때는요, 효과도 또 모호합니다. 네, 그래서 진단이 모호한 경우는 대개 어떤 경우냐? 이미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아파 죽겠는데 안 죽는 병. 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진행되는 병이 아닙니다. 증세는 아주 뭐 심각한데요. 이게 대부분이 다 기능 장애이기 때문에 증세는 심각해도 병은 그냥 그 상태로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야말로 훈련을 먼저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치료를 한다 해서 효과도 뭐 제대로 기대할 수도 없지만은 훈련은 대부분의 병들한테 원인 치료가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분들한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효과도요, 빠른 분들은 뭐 3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2주 정도면 효과가 나타나니까 훈련을 먼저 선택하시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동안요, 아프거나 병이 났을 때 치료 먼저 생각을 하셨나요? 네, 지금부터는요, 훈련을 먼저 고려해 보세요. 늦는다든지 손해볼 일이 정말 없습니다. 어떤 병이나 어떤 증세를 훈련해야 되느냐, 그것은 닥터의 홈피에 오셔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병, 대부분의 증세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